손매란 박사의 정신건강. 이 시간 한국상담개발원 원장이자 경기대학교 심리상담전문연구원 주임교수인 손매란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오늘의 정신건강의 주제는요, 거울신경의 뇌와 정신건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20세기 신경과학의 가장 획기적인 발견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거울신경입니다. 우리가 거울 앞에 서면 거울에 내 모습이 그대로 비추듯이요, 우리 뇌에는 거울신경이 있다는 것입니다. 1990년에 이탈리아의 지아코모 리졸리타와 그의 연구원들이 원숭이가 포도를 먹을 때 그것을 보고 있던 다른 원숭이들이 포도 먹는 모습을 볼 때와 똑같은 신경이 점화된다는 사실을 우연히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를 우리가 오늘에 와서 거울신경 또는 공감신경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울신경은요, 다른 사람의 행동을 뇌에서 거울처럼 반영된다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의 행동을 관찰하고 있을 때 마치 관찰자 자신이 스스로 그 행동하는 것처럼 느낀다는 말입니다. 거울신경은 다른 사람의 수행하는 동작을 이해하고 모방하는 데 관여하는 신경입니다. 거울신경 세포는 대뇌 피질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전두엽의 운동 피질 아래쪽과 두정엽의 아래쪽, 그리고 측두엽 앞쪽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타인의 행동뿐만 아니라 감정을 이해하는 데도 거울신경이 기반을 이루고 있으며 행위의 관찰과 모방 사이를 이 거울신경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거울신경은요, 모방을 통해서 활성화됩니다. 우리가 기쁨을 모방하면요, 기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의 고린도후서 7장 13절에 보면요,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한다고 하였습니다. 또 빌립보 4장 9절에 보면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대뇌 피질에 있는 거울신경 세포들이요, 누군가 말하거나 행동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활성화되어서 관찰 대상을 똑같이 모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신체의 어느 부위의 움직임에 거울신경이 반응합니다. 이 거울신경은요, 무의식적으로, 내적으로, 그리고 행동과 감정을 모방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느낌이나 행위를 암시적으로 파악하게 합니다. 거울신경은요, 행동의 모방과 관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행동의 의도를 이해하는 데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를 들면요, 친구가 전화로 통화하면서 행복한 표정을 짓는다고 할 때 나는 친구의 표정을 거울 반사하여 똑같은 미소를 짓고 똑같은 운동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전화로 말을 듣지 않아도 친구의 감정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 이것이 거울신경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타인의 표정이나 자세, 말의 억양과 강세, 심지어는 말하는 방식이나 사용하는 단어까지 무의식적으로 흉내를 냅니다. 부모가 아이에게 엄마, 아빠라는 단어를 가르칠 때 이 아이의 거울신경은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거울신경 세포가 활성화되면 될수록 아이는 많은 단어를 익힐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으로서 기능을 갖춰 나가는데 거울신경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거울신경은 의사소통 체계의 필수적인 신경입니다.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웃어주고 자신을 돌봐줄 거라고 바라보면서 아이의 거울신경은 활성화되고요, 이를 통해 학습할 말과 행동을 뇌세포가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은 마치 거울을 보면서 행동을 익히는 놀이처럼 말입니다. 태어난 지 얼마 안 되어 거울신경 세포를 통해서 엄마, 아빠의 행동을 모방하는 행위는 바로 사회적인 관계의 첫 시작이요, 그리고 최초의 인간관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거울신경은 또요, 동일시를 통해서 활성화됩니다. 뇌에 거울신경이 있어서
동일시할 때 활성화되는 것은 바로 뭐냐? 우리 청소년기 때 쉽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요, 시각을 통해서 후두엽이 완전히 발달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청소년기는요, 유명 연예인의 머리라든가 모자라든가 안경, 의상들을 모방하여 동일시를 합니다. 청소년기에 이러한 행위를 우리는 동일시를 통해서 거울신경을 활성화됩니다. 여러분도 한번 기억해 보시면 어떨까요? 자기의 중고등학교 때 우리가 어떤 옷을 입고 갔는지. 저희들도 이제 뭐 고등학교 1학년 때, 중학교 3학년 때 보면요, 어른들이 입는 그 이렇게 양복을 입고요, 또 뭐 모자도 쓰고 어른처럼 우리가 행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성년 입장 불가라든가 이런 영화도 보려고 막 애를 쓰고, 그런 것들이 바로 이 동일시입니다. 한때 그래서 막 비틀즈가 유행할 때 저희들은요, 비틀즈 머리를 했습니다. 이것이 이 청소년기가 갖고 있는 모습입니다. 교회에서요, 성가대가 찬양이 있겠습니다라고 목사님이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성가대가 일어섰는데요, 거기에 하얀 머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자기 아들이었습니다. 그럴 때 목사님이 어떻겠습니까? 성가대원이 하얀 머리를 하는 것이 바로 자기 아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가 결국 망쳐버렸다는 그런 우리 주위의 예화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청소년기는요, 뭔가 모방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 모방을 통해서 아주 활성화된대요. 동일시는 만 5세까지 이루어지는 심리 방어 기제입니다. 그래서 아이는 부모의 행동이나 태도를 닮아가면서 발달합니다. 동일시는 자아나 초자의 형성에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성격 발달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남자아이들은 아버지를 동일시하고요, 여자아이들은 어머니를 동일시해서 자아를 발달시켜 나갑니다. 이 동일시를 통해서 부모가 자녀의 성격 내부로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완벽주의 있잖아요, 또 가치관, 규칙, 엄격한 신앙생활, 이런 것들이 다 자녀의 초자아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는 부모의 행동을 동일시해서 거울신경 세포의 기능을 발달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동일시를 통해서 거울신경을 잘못 발달시키면요, 거기서 이제 신경증이라든가 정신병이 오고 반사적 인격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아버지의 인색함을 비난하면서도 물건값을 깎으려는 이들의 행동입니다. 바람직하지 못한 사람을 동일시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면요,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고 하였습니다. 공감을 할 때 거울신경은요, 활성화된다고 뇌과학은 밝혀내고 있습니다. 아이는 반응하면서 성장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2 내지 3세 무렵에는요, 거울신경 세포를 통해서 공감 능력과 사회성의 토대를 이어나갑니다. 거울신경 세포 때문에 공감 능력도 발달되어 전두엽의 기능 발달을 시킵니다. 그러나 어린 시절에 거울신경 세포를 발달시킬 수 있는 따뜻한 대상이 없잖아요. 그러면 치명적인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반응성 애착장애라든가 자폐증을 진단을 받는 아이들은요, 거울신경 세포의 결함이 현저하게 보입니다. 자폐증의 아이들은요, 다른 사람의 처지나 입장에서 상황을 이해하는 능력이 전혀 없는 것이 다 공통점입니다. 모방을 통해서 우리가 거울신경 세포는 활동되고, 공감을 통해서 거울신경 세포는 또 활동하고요, 동일시를 통해서 거울신경은 활동됩니다. 거울신경 세포를 제대로 작동시키려면요, 좋은 대상과 좋은 환경이 중요합니다. 거울신경이 발달이 잘 되면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거울신경을 새롭게 활발하게 발달시킴으로써 행복이 넘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상담개발원 원장이자 경기대학교 심리상담전문연구원 주임교수인 손매란 박사님의 정신건강으로 함께했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무료 상담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서울전화 884국에 7590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